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잿빛 신세계라는 가제를 가진 영화 기획안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잿빛 신세계. 그렇죠. 이 기획안이 던지는 질문이 만약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대담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기획안이 그리는 시나리오, 또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이게 가진 잠재력 같은 것들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기획안은 그 의도를 처음부터 꽤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나 자유, 이런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단순히 그냥 자극적인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겠다는 거군요. 네, 성공한 계엄령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뭐랄까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거니까요. 기획안 속 이야기는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현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걸로 시작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초기에는 당연히 시민 저항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무력으로 진압되고요. 겉으로는 질서가 잡힌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암울한 잿빛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기획안 묘사를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고립되고 자본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경제는 파탄나고요. 시민들의 자유나 인권 같은 건 당연히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고요. 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서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게요. 기획안에 텅 빈 공항, 문 닫은 공장, 배급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이런 이미지들이 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숨막히는 감시사회의 모습 같은 것도요. 이 기획안이 좀 흥미로운 지점은 그 파국으로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요? 네. 1막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의 어떤 충격, 공포, 그리고 국제 제재 같은 즉각적인 대가를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들이죠? 예를 들면 진실을 알리려는 전직 기자 같은 인물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다가 저항 의지를 갖게 되는 인물도 있고요. 또 반대로 체제에 순응하는 계엄군 핵심 인물도 등장하고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막으로 넘어가면 경제 붕괴가 더 심각해지고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하는 거죠. 이때 그 감시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건가요? 네. 기획안에서는 AI나 생체인식 기술 같은 걸 동원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는 디스토피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정부 비판, 이건 즉결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와, 정말 숨막히네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위기가 터집니다. 남한의 혼란을 틈타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NLL 해상에서 포격을 한다거나 무인기를 침투시킨다거나. 안 그래도 힘든데 외부 위협까지 겹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전쟁 위기에 놓이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기획안은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가 오히려 더 큰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리고 산막에서는 결국 전면전이 터지는군요. 네, 도시가 파괴되고 인도주의적 재앙이 닥치고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작은 저항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체제에 순응했던 인물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이런 식의 전개입니다. 엔딩은 어떻게 되나요?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계엄 정부가 무너지거나 하겠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 서사 자체가 정말 강렬한데요. 근데 이게 그냥 이야기 구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작 규모 계획도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무려 560억 원이라는 제작비 투입 계획이 담겨 있어요. 560억 원이요? 와, 한국 영화 기준으로도 정말 큰 규모인데요. 그렇죠. 이건 1,000만 관객을 목표로 하는 블록버스터급 프로젝트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시각 효과를 위해서 가상 프로덕션이나 AI 같은 최신 기술 활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니라 그 암울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과거에 성공했던 영화 신세계 IP를 언급하면서 이 영화가 정치 디스토피아 장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어요. 신세계를 레퍼런스로 삼는군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영화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웹툰이나 게임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IP를 확장하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단순한 영화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의 문화 컨텐츠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네요. 네. 국가적 전력 투자로서의 가치까지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잿빛 신세계 기획안은요. 성공한 계엄령이라는 정말 대담한 가정을 통해서 국가 통제 시스템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획안이 궁극적으로 던지려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질서나 안보, 이런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또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기획안 스스로도 그런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가상의 잿빛 신세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기획안이 상상하는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